네, 안녕하세요. 그림책 인사이드의 천사연입니다. 그림책을 제작할 때 작가들이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림이 그려지는 종이이고 그 다음에 색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유월식 작가님은 한지에 분체와 봉체를 이용해서 그리시는 기법, 미나 기법을 주로 쓰시고 그것으로 두 권의 책을 최근에 출간하셨는데 오늘 유월식 작가님의 작업실에 방문해서 어떻게 작업하는지 같이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한 아이의 주 양육자이고 그리고 그림책을 공부하고 만들고 있는 유월식이라고 합니다. 저는 두 권의 책을 최근에 출간했는데요. 첫 번째 책인 모든 이빨 연구소는 유치를 잃어버린 주연이가 유치를 찾으러 모든 이빨 연구소에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인데요. 서로 만질 수 없는 친구들이 어떻게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?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육월식의 의미는 사실 여기 한자로도 육월식 여기 있긴 한데 원래 뜻은 이게 장자에 나오는 구절이에요. 그래서 6개월을 날아야 쉴 수 있다라는 건 원문의 뜻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뜻은 상관없이 그냥 이 한자 구절 보고 그냥 6월의 숨이라고 그냥 해석을 했어요, 제가. 근데 이제 저희 아이가 6월에 태어났고 그로 인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이 되게 뭐 예쁘지도 않고 귀엽지도 않고 이상한 이름이잖아요. 근데 저는 여태까지 이상하지 않으려고 진짜 평범하게 그냥 남들이 생각할 때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만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나한테 맞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았고 그래서 진짜 이상한 이름인데 그냥 이 있는 이름 내가 정한 이게 나다라고 하는 이 이름이 그냥 받아들여지는 저한테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. 저는 원래 학부 때는 중어 중문학을 전공했고 그런 뒤에 이제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직장인으로 한 10년 정도 일했어요. 근데 그 다음에 그림책을 하고 싶다. 계속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글 쓰고 그리면서 살고 싶다. 그게 되게 강해져서 그래서 그 회사를 이제 퇴사하고 파주에 있는 이제 파주 타이포그라피 학교라고 있거든요. 네. 거기서 이제 디자인 공부, 북 디자인 공부하고 디자인 이론 공부하고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네. 이런 말씀드리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림책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좀 타이포그라피 그쪽 부분이었고 그래서 타이포그라피 공부를 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늘 하고 싶었던 거는 그림을 좀 자유롭게 그리는 거였거든요. 그래서 그러니까 그 파티 전에도 취미로 그림을 하긴 했지만 진짜 그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딱 뭔가 자리를 잡고 앉아야 그림을 그리는 거고 왜 늘상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. 자유롭게 낙서를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? 그게 저는 어려운 거예요. 저한테는. 그래서 저는 그거를 원하고 이제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
내가 스스로 그림도 그리고 디자인 공부도 해야겠다. 이렇게 생각하고 학교를 갔는데 막상 거기서 이제 드로잉 하려고 드로잉 수업이 있었어요. 그런데 제가 사람들 앞에서 그림을 못 그리겠는 거예요. 완전히. 그러니까 흰 종이를 보면 너무 힘들고 막 뭘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나마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뭔가 압박감이 되게 느껴진달까?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? 네,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제 생각엔 잘 그려야 된다? 뭐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. 뭔가 내가 생각하는,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 결과물이 한 번에 나와야 된다. 뭐 이런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어려웠는데 하지만 북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수업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수업을 통해서 내가 그림을 그리지 않아도 그 그림책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경험을 했고 그때 이제 디지털 콜라주를 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. 그런 경험도 하고 하면서 저한테는 오히려 딱 그림책을 만들고 싶으니까 그냥 그림책부터 막 본격적으로 하는 것보다 오히려 저같이 좀 관심이 잡다하게 많고 저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서의 경험이 좀 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을 저한테 줬던 것 같아요.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잘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했던 게. 일단 저 파티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이곳으로 이사 온 뒤에 그림책을 해보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일단 이야기를 쓰기로 했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아이가 이제 유치가 막 빠지고 이런 시기였거든요. 그래서 이빨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한번 써봐야겠다, 이야기를 써봐야겠다 하고 막 이야기를 쓰고 근데 이제 그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혼자 이거 하는 거고 계약을 한 상태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데드라인이 없잖아요. 그래서 데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됐고 그래서 그때 이제 때마침 제가 아는 지인이 그 현대 어린이책 미술관에 언프린티드 아이디어라는 그 공모전이 있는데 거기에 한번 내보면 어떠냐고 이렇게 알려줘가지고 제가 거기를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.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는데 이제 운 좋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작품도 그렇게 끝까지 한번 완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. 그 전시가 끝날 때쯤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. 그래서 사실 그 전시가 조기에 문을 내렸어요. 그리고 그 코로나 때문에 저도 완전히 이제 거의 멘붕 상태고 그래서 투고를 한다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생각은 있었지만 할 엄두를 못 내고 그냥 그 바뀐 환경, 바뀐 상황 속에 적응하느라고 몇 개월을 이제 보내면서 사실 그 다음 작업을 이제 이미 시작을 했었죠. 근데 이제 그 다음 작업을 하면서 그 모든 이빨 연구소를 이걸 어떻게 하지? 그냥 여기서 접을까? 아니면은 왜냐하면 한번 일단 전시도 했고 저한테도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도 했었거든요. 근데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그래서 투고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안 왔거든요. 왜냐하면 계속 거절의 어떤 메일을 받아야 되고 내 작업을 좀 잘 보여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사실 에너지가 필요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고 시작하고 나서 거절도 여러 번 당해봤는데
그래도 그냥 끝까지 해봤어요. 그랬더니 이제 좋은 출판사 시드북에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. 제가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작업을 투고를 하는 동안에 다음 작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근데 이제 모든 이빨 연구소를 하면서는 일단 제가 글이 이야기를 그냥 글로 쓰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거를 이제 느꼈거든요. 근데 계속해서 그림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이건 왜일까 일단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은 글로 표현하는 게 나는 더 편하게 느껴지니까 다음번에는 꼭 한번 글 없는,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내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 때마침 그 그림책 상상에서 글 없는 그림책을 워크숍을 한다는 그 공지를 본 거예요. 그래서 이거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거기에서 함께 선생님들 도움도 받고 이제 다른 작업하시는 분들과 이야기도 하면서 글 없는 그림책이라는 그 장르에 한번 도전을 해본 건데 역시 좀 굉장히 저한테는 큰 배움이 있었던 시간이었고 진짜 그림책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야기 예술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였고 근데 이제 그 워크숍이 끝난 후에 이제 같이 그 작업을 전시를 하거든요. 네네. 네. 근데 그 전시가 시작되는 딱 그 시점이 비룡소 공모전이 마감되는 시점이었던 거예요. 딱 맞았어요. 그게. 네네. 그래서 이제 전시를 하려면 더미를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이게 그냥 더미를 완성하면 그걸 내면 되는 거였던 거예요. 그래서 냈죠, 그냥. 네. 그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모든 이빨 연구소를 가진 아이가 그 책을 되게 좋아해서 그 안에 이제 토끼 캐릭터가 나오는데 예예라는 예예가 할아버지란 뜻인데 아무튼 그 할아버지 토끼 캐릭터를 좋아하는 한 친구가 그 책을 어디 갈 때나 자꾸 계속 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. 그때 되게 많이 기뻤고 그리고 그 친구를 만지지 않아요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특히 더 좀 반응을 보여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한 남학생이 이 이야기가 되게 요즘 우리의 이야기를 해줘서 하고 있어서 그래서 좋다고. 근데 심지어 그 친구는 평소에 그렇게 그림책을 많이 보거나 하는 친구도 아니라고 그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떤 계기로든 어쨌든 그 책을 만나게 돼서 뭐 그런 인상을 잠깐이라도 갖고 뭐 기억이 오래 갈지 안 갈지 사실 그거는 별로 모르는 일이고 옛날에는 중요하다고 되게 생각했어요. 뭔가 오래 남는 뭔가를 만들고 싶다. 근데 그 오래라고 하는 것도 되게 상대적인 거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게 참 고맙고 전반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주는 것 같아요. 그림책이. 이거는 되게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요즘 워낙 저도 그렇게 이걸 처음 접하게 됐고 민화, 쉽게 말하면 민화, 한국 민화 기법이라고 검색하고 그렇게 알아보시면 관심 있으시면 한국화